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입니다. 제가 지금 도시사회연구소 소장이기도 하지만 오늘 발제를 하게 된 게 광진 주거복지센터에 지금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발제를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포럼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와서 편하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 장소에 들어오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 쏘갔다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다 당초 말씀하신 대로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주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하셔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당초에 그 요청을 받기로는 광진구가 9월 달에 주거안정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민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거지원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추진 방향과 추진의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 광진구 조례가 그동안의 자치구 주거 지원 조례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내용이라 하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담고 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여하셨고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제정할 때는 못 봤지만 전문적으로 볼 때 이제 주거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들어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광진구가 의지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광진구에 박수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이게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은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자치분권 차원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주거복지가 잘 되고 있고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거복지는 우리 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구의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상황인지라 자치구의 역할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볼 때 광진구가 뭔가 서울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 자치분권 차원에서 주거복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의 방향과 앞으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본 원칙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거복지센터 하면은 지금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가 1자치구 1센터라는 체계를 구축을 했고 그래서 서울형 주거복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달 체계로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SH 주거안심센터 안에 상담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주거복지 거점으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거안정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여기 제12조에서 광진구가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명시를 해서 여기서는 이제 자치분권형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앞으로 사업의 기본 원칙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주거복지센터가 지금은 이렇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주거복지센터가 지금과 같은 역사를 갖기까지는 좀 험난했었습니다. 그 험난한 이유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한 20년 정도, 약 20년 정도, 18년 정도 됐는데 출발은 2007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업에서 출발을 했고 그때 서울에는 3개의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7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모금회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모금회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서울시가 12년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12년부터 17년도까지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보시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때 센터가 11개에 불과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센터가 2개 내지는 3개 자치구를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진구 센터가 하고 있는 상담이나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본다면은 한 센터에서 3개 자치구를 감당한다는 건 명목상 그냥 센터일 뿐이고 사실상 전화 받는 역할도 버거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센터가 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고요. 주거복지센터가 자리를 잡는데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까지가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2018년도에 서울시 센터가 지금과 같은 1자치구 1센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그 17년도, 18년도 오기까지 사실은 그게 간단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존폐 위기가 몇 번 봉착을 했었고, 센터 실무자들이 몇 차례 의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보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나 이런 걸 볼 때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한데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첫 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모금의 사업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행정이 별로 필요성을 절감을 못했다라는 거죠.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주거복지에 대한 내지는 주거복지에 대해서 행정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해서 굳이 이걸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생긴다라는 주거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 사회적으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주거복지를 사업으로 하면 되지, LH도 있고 SH도 있는데 굳이 센터를 설치해서 별도 예산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이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든 행정이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굳이 나설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어쨌든 1자치구의 1센터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긴장 관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긴장이 옛날과 같은 갈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른바 좋게 말하면 창조적 긴장 관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갈등이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나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선두에 광진구가 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광진구를 이렇게 기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주거복지센터라는 게 보면은 사실 서울시의 주거복지센터는 그 센터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취지에 보면 서울 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주거복지와 관련되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상담,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의 전문 조직으로서 행정이 수행하기 힘든 서비스를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하위 전달 체계입니다. 근데 주거복지센터가 이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에 대해서 예방이나 또 대응하는 전달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오기까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자치구에서 하나만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당초에 센터가 출발할 때에 2007년도에 주거복지센터를 만드는 분들이 설정한 주거복지센터 역할을 5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부문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역사회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정책의 생산 역할을 하겠다. 그 다음에 주거빈곤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 4번째가 이제 특수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5번째가 이제 주거복지를 필요한 직접 서비스, 집수리를 비롯한 제공하겠다였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7년도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드는 분들이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닌가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었어요. 이게 우리 역량에 맞느냐.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센터 실무자가 2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목표들을 정말 저는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게 2번째입니다. 지역사회의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 정보와 정책 생산 역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 밑에 표시를 했지만은 이 서울시가 설치한 센터라
보니까 자치구보다는 서울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지금의 광진주거복지센터로서는 조직 자체에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자치구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부여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광진센터가 독자적으로 광진구 문제를 발굴해서 해나가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었다. 그래서 4-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사회 역할이 좀 미흡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자치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거복지가 광역시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른바 자치분권이다. 그러니까 주거복지, 특히 이제 복지분권화는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거복지 부분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지는 이미 돌봄 SOS나 또 착동사업이나를 통해가지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거복지는 주거복지센터가 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치구가 좀 배제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치구가 책임의식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 영역에 비해서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주거정책이라는 거는 지역의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각 지자체가 25개나 있지만 자치구마다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 설계도 있어야 되고, 그 지방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주거복지의 지방분권화, 이른바 자치분권형 주거복지가 우리가 나갈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역할들에 대해서 좀 기능과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제정한 광진구 주거안정지원조례는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주거복지의 자치분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기초단위의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라는 걸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냥 우리가 제정한 조례가 그냥 조례가 아니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자치분권형 주거복지라는 거는 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자치분권형 주거복지라는 거는 사실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권한이 일단 배분이 돼야 됩니다. 이 권한이 배분이 돼서 그 안에 관련되는 주체들이 이제 우리 광진포럼처럼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의 주거 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의 그 주민들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게 자치분권형 주거복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주거복지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이건 주거기본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주거 사정이 다르고 주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의 핵심은 저는 2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왜 주거복지의 분권화는 이렇게 안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지방정부의 무관심과 부담감, 그 다음에 거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역량의 부족 때문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된 데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자원이나 그러니까 재원 자체를 배분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재원 배분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문제의식이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재원이 없고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역량과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는 중앙정부나 광역이 아닌 지방정부에다가 좀 내려주는 작업들을, 역할 배분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광진구의 조례는 저는 이제 대단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조항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부분인데요. 저는 나중에 팀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이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알다시피 조례 제정하면 다른 자치구 것 좀 참조해서 거기서
구청 이름만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진구는 다른 기초의 자치구 조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특히 이제 사조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국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제3조의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조가 뭐냐면 중앙정부가 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그 주거비 문제, 그 다음에 대상에 있어서 주거 필요 계층에 대해서 하겠다, 임대주택 공급, 그 다음에 일반 주택 공급, 그 주택 관리 부분, 주거 환경 정비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 고령자 주거약자,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부분, 그 다음 주택시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원칙에 따라서 주거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주에서. 이게 다른 자치구,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를 그냥 선언적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그냥 한 조항 정도 들어있는데 광진은 일단 제3조, 주거기본법 제3조를 명시를 한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제9조입니다. 주거정책 자금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책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라는 주거정책 자금의 설치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겠다 내지는 기금을 만들겠다라는 근거 조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제12조 부분입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광진구 주거복지센터를 물론 이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거복지센터를 조례에 명시를 한 거는 이 서울시의 다른 지원 조례들 사실 광진구가 뭐 빠른 편은 아닙니다. 조례로 볼 때는 이미 관악구, 양천구, 강서구 등등에서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는데요. 이들 조례에서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사무 위탁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는데 광진구만이 유일하게 지금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명시를 했다라는 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명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그 조례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하는 데는 대구광역시의 달서구하고 수성구가 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 중에서 달서구가 2022년부터 별도 예산을 배정을 해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하고 저희 서울하고는 상황이 다르긴 한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 센터가 하나가 있고 자치구에는 별도 센터가 없는데 달서구만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예산으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개 조항들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정책 자금을 배분을 하고 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9월 달에 주거 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들이어서 이걸 한 번 더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한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광진구 주거복지센터,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는 어때야 되느냐. 저는 지금의 주거복지센터,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한선혜 센터장님을 비롯한 광진주거복지센터하고 광진구 주거복지센터가 출범을 한다면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 사업의 지원 수위가 지금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는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입니다. 이 서울시가 설치한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주거복지센터하고는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주거복지센터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들하고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장기 발전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역시가 설치한 센터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센터가 활동을 하는 데는 다른 자원과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제에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요청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청에다가 협조를 통해서 조금 다른 그 압력을 좀 가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광역시 주거복지센터, 광역이 설치한 주거복지센터는 실제 지자체 사업을, 자치구 사업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치구에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면 이런 것들은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 면에서 볼 때 사실은 그동안 광역주거복지센터들의 업무는 주거 필요계층, 주거 취약계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자치구 센터가 되면 자치구에서 주거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구민들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는 대상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법 8조에서도 그 필요 정책, 주거정책 사업 대상으로 이 9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다루지 않는 6번째 도시개발 원주민 재정착 지원 사업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자치구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출범을 한다 그러면 이 대상을 조금 더 넓혀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하되 더 나가서 주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특성을 반영한 대상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의 그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과 같이 그 서울시 위탁사업과 같이 진행되기보다는 위탁이라기보다는 SH공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 지역에 필요한 주거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광진주거복지센터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광진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역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업무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가 출범을 한다 하면 지역의 주거 여건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 전반적인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 그 실시한 계획을 조사 결과를 토대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센터 활동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 두 번째는 지원의 수위입니다. 지금과 같은 서비스 제공 수준에서 더 나가서 생활 안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물론 저는 센터가 다 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그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주거복지센터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센터의 위상이 지금의 광진주거복지센터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어디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위탁을 할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 이거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광진구 주거복지센터가 자치구 센터가 출범을 한다 그러면 그 모델 자체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광진구의 중요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같이 만들어야 나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진구 주거복지센터는 사실은 제가 발제를 요청받은 거는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보니까 만드시는 분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만드셨겠지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대단히 중요한 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특히 이제 분권 차원에서 볼 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자치구 주거복지센터가 어떻게 나갈지 그 모델이 광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 24개 자치구가 광진구가 어떻게 할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 지원 사업과 광진구 주거 지원 사업과 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조례가 만들면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출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공하고 민간, 그 공공하고 민간은 물론이고 영역에 있어서도 주거뿐만 아니라 복지 부분 그리고 나가서 도시 관리나 도시 계획 쪽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이 센터의 모습과 방향에 대한 작업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양한 협력에 대한 부분과 논의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포럼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좀 선언적인 의미에서 센터 재정 조례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또 장기적으로 이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흡하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